식사는 하셨습니까? 오늘은 을사년 운세 네 번째.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양한 유튜브에서 을사년의 운세에 설명을 하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어떤 근거, 그러니까 설명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뇌피셜 혹은 귀납적 경험을 설명한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상한 표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이유는 이 설명하는 근거가 무엇이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나중에 직접 증명할 수가 있다. 스스로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사계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오늘은 10궁도 2를 가지고 을사년의 운세를 살펴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10궁도 2는 뭐냐? 인간의 일생인데 갑이라는 것에서 탄생하여 을병정 무기경신 여기 가면 죽음에 이르고 임계 윤회 과정을 통해서 개갑 재탄생, 그죠? 이런 과정은 아무리 거부할래야 직선의 시간 흐름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도구가 판단 도구가 생겼기 때문에 을사년이다 그러면 여기 있네. 여기 두 번째. 그럼 이걸 이해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경금하고 짝을 이루어 가지고 살피려고 하느냐? 누누이 얘기하지만 을목은 생이라고 칩시다. 생. 경금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원인, 결과, 인과론에서의 원인과 결과예요. 을목의 을사년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결과는 결국은 뭘로 나온다? 경금으로 나온다. 경금으로 귀결된다. 그러면 이거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겠구나 이걸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비록 사계도 10궁도 2 10궁도 1 기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기피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복된다는 거는 그만큼 그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사계도, 식궁도, 시궁도, 기타 등등 모든 8보도를 합쳐보니까 요거는 계속 중복되는 게 반드시 요걸 주의해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쉽잖아요. 그쵸? 자, 각설하고 을사년의 을목은 8세에서 15세 사이까지예요. 우리가의 행동이 대충 요 시기에 하던 아이들과 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살로 년살에 해당하거든요. 이 년살의 근본적인 의미는 개고생이에요. 개고생. 즉 을사년에는 을년에는 좌충우들 개고생해 이런 암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을목은 갑에서 와서 을로 왔기 때문에 갑이라는 가족 단위에서 을이라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는 친구들과 뛰어노는 시기에 해당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갑은 이 사회활동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물론 을도 사회활동은 아니지만 적어도 친구들과 자꾸 이제 교류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갑은 뭐가 약하죠? 사회성이 약하죠. 사회성. 조용히 혼자 놀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을목은 인맥 형성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외부 활동을 즐기죠. 그죠?
그러면 그냥 이 이치를 그대로 따르면 돼요. 아, 을련에는 외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구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을 좌우 확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인맥도 다양하게 형성하고 활동 범위도 넓히고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라. 기어 나가라. 그죠? 다만 이때 문제가 뭐죠? 계속 이야기하지만 쉽게 지쳐서 중도 포기, 이건 주의하라고 그랬죠. 또 갑을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친구들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하죠? 필연적으로 경쟁하죠. 그죠? 경쟁. 그러면서 협력도 배우고, 그죠? 공존하는 방식을 습득해야 돼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다? 을련에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치를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쟁해야 되니까 어때요? 실력을 배양해야 되잖아요. 무대자 밖으로 펼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력을 배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력을 배양하는 방식이 을련에는 주로 몸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구마구 좌충우돌 하면서 어떻게 된다? 그 실제 경험을 통해서 노련해지다, 이런 거예요. 이게 달리 표현하면 나 실력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너 진짜 실력 더 안 늘어. 실력이 없더라도 무조건 밖으로 기어 나가서 좌충우돌 해봐. 그러면 이상하게 어느 순간에 노련해질 거야.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절대로 안에 짱 박혀 있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 자기를 자기의 존재를 홍보, 광고하고 하는 과정에 다툼, 시기, 질투, 이거 발생하는 건 필연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된다? 발전하고 노련해진다. 그렇죠? 을목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친구들과 뛰어도는 과정에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을목을 어떤 방식으로 내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정없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경쟁할래? 협력할래? 이 둘 중에 하나를 자기가 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문제가 물론 발생할 수도 있죠. 심하면 소송도 불사합니다. 그러니까 을목은 기본적으로 8세에서 15세까지가 어때요? 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한 상태는 아니죠. 그죠? 미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움직임이 전문가는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죠? 을사년의 움직임보다 전문가가 아니다. 하지만 무조건 부딪혀라. 기복이 심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깨지면서 배우고 터득할 게 있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짝을 이루는 경금은 이제 몇 살 때요? 46세에서 53세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2의 인생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근데 경금은 기본적으로 을에서 경으로 왔으니까 틀, 골격, 척추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딱딱하다는 거잖아요. 부드러웠던 새싹이 경금 열매로 딱딱해졌어요. 그럼 이게 이 딱딱해져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나를 보호하거나 상대를 공격하거나요. 그래서 경금은 을목 새싹, 여린 새싹과 달리 뭐가 있다? 호전적인 게 있어요. 호전적. 심지어는 살기가 강할 수도 있죠. 그죠? 저번에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압적일 수도 있고, 이걸 잘못 사용하면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게
그 억압하는 거 있잖아요. 억압. 뭐 포로를 잡아들여 가지고 어느 틀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이 을경합의 물상 중 하나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경금이 결국은 을목을 끌어다가 합을 하는데, 경금 자체가 호전적이기 때문에 어떤 을목의 행위를, 좌우로 펼치는 행위를 강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경금은 국가, 사회로부터의 불가항력적 어떤 공권력의 행위를 뜻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을년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경쟁, 협력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가 있는데, 혹은 두 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경쟁을 하다가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발생하면 결국은 경금의 강압적인 행위가 발생하겠구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주의해야 됐네, 주의를 해야 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데 어찌됐든 을사년에는 아까 연살이라고 한 것처럼 좌충우돌 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실수들, 이걸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뭐 한다? 무신, 기유, 경술련에 가서 이 결과를, 이제 그때 가서 결과를 얻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왜 그런가? 왜 을목이 경금으로 가면 지금 말한 대로 강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해 볼게요. 십신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이 십궁도 2를, 아까 봤던 십궁도 2를 십신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을목하고 겁재가 을사년의 천간에 해당해요. 즉 을목 겁재 행위는 쭉 가서 평관에서 어떤 물형을 결정할 겁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뭔가 뒤통수, 쟁탈, 경쟁, 시기, 질투 이런 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해가 을사년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를 지금 이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간목은 비견이죠, 그죠? 이게 탄생, 존재 가치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갑은 돈이고 명예고 지랄이고 오로지 내 존재 가치를 인정해,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죠? 을목은 내가 니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해, 전혀 다르죠. 간목은 그냥 존재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고, 을목은 야, 내가 니보다 뛰어나다는 거를 인정해, 안 그럼 반드시 소송을 걸 거야, 내가 이기고 말 거야,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 뭐 다른 얘기지만, 예를 들어 갑인, 뭐 경신 이런 식으로 간지가 있다고 그러면, 왜 일주라고 칩시다. 일주. 왜 이혼하기 쉽겠어요? 동일한 존재가 두 개나 있어요. 지지로 있으면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 이 공간을 갑과 인이 서로 반쪽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땅 따먹기죠, 쉽게 말하면. 갑 이렇게 있는 거하고 틀립니다. 이거는 천간이기 때문에 함께 동질성으로 더불어 이런 뜻인데, 갑인 이렇게 되면 물질적, 공간적이기 때문에 그 땅을 서로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혼하겠죠, 그죠? 그래서 택일할 때 갑인, 을묘, 기미, 기축, 경신, 신유 이런 식으로 동일한 오행이
비견이 이렇게 있을 경우는 불편해요. 천간으로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갑갑 이러면은 너나 나랑 동일한 모양이네 이렇게 가지고 다툼이 덜 하거든요. 을목이 끼어들지 않는 한. 그런데 갑인 그러면 공간을 나눠야 돼요. 공간을 나누기 때문에 함께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어찌됐든 자, 갑은 비견이었는데 을을 만나면 이제 갑자기 심리적으로 큰 변화가 발생해요. 이 을 겁재가 끼어들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시기, 질투, 경쟁, 협력, 이 상대를 만난 거예요. 이게 을목을 겁재라고 하는데 가장 쉬운 이유는 이해는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외동 아들이었는데 여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혼자서 다 차지할 때는 시기, 질투 이런 게 없었잖아요. 여동생이 태어나니까 자꾸 시기, 질투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동생과 나와 그 사이에 뭐가 상하, 선후, 우열 이런 것들이 결정되죠. 겁재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상하, 우열, 선후 이런 문제.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겁재는 야, 내가 너보다 위에 있음을 인정해. 안 그러면 덤빌 거야.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이지 않게 을사년에는 소송, 뒤통수, 노림수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겨 먹으려는 거죠. 이겨 먹을 거야.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겁재라는 게 양면적이라는 거예요. 협력할래? 경쟁할래? 문제는 협력하더라도 협력 과정에 언제라도 경쟁하면서 시기 질투하고 뒤통수 때리고 꼰질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을사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묘하게도 또 을목은 갑목한테 꼬리를 내리기도 해요. 뭐 정치를 봐도 막 1인자인데 꼬리 막 내리잖아요. 막 덤비는 듯 하다가 꼬리 내리고 살랑살랑하고 이게 을목이에요. 굉장히 굴신이 자유로운 자죠. 그죠? 근데 갑목은 그게 안 돼요. 너무 뻣뻣해. 아유, 내가 을목이 있었으면 성공했을 텐데. 갑목, 임목밖에 없으니 이게 뻣뻣한 게 재미가 없잖아요. 결국 을목의 문제는 이겨 먹으려고 그러면서 우열을 가리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긴다? 심해지면 소송 이런 게 생기는 것이 문제예요. 겁재는 반드시 위에 서고 말겠다는 우열을 가리고 말겠다는 욕망을 서슴없이 드러내요. 이게 사실은 을사년에 가장 주의해야 될 문제예요. 이상하게 가만 안 둔다는 거지. 옆에서 야, 나도 내가 니보다 더 잘났어. 나를 무시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을목의 성향을 남녀 사이에 쓰면 어떻게 될까요? 남녀 사이 강력한 성욕을 상징하니까 남녀가 애인이 생기는 해가 되겠죠. 그죠? 만약에 갑일 여인이라면 이상하게 을사년에는 이 자존심도 강하고 고개도 숙이지 않던 여인이 굴신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외도하고 바람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죠. 물론 을사년이니까 을목이 뭐 갑을 만나는 시기 이때도 조심해야 돼요. 특히 뭐 갑신년 이때는 을목도 갑을 만나니까 겁재를 만난 거잖아요. 그죠? 갑도 을을 만나니까 그 육체를 적극적으로 뭐 성욕 이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애인 생기고 뭐 을목도 을사 년이니까 갑신월이 되면은 유부남 처녀가 유부남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왜? 갑신 그러니까 을이
신금하고 을경합을 하는데 그 위에 이미 주인 간목이 딱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사년 갑신월 이러면 처녀는 유부남 조심, 이놈은 총각이라고 해도 믿지마, 이거 분명히 유부남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죠? 이건 이제 성적인 남녀 관계로 이제 활용한 건데, 그 이유는 뭐다? 갑을은 15세까지로 육체가 강력하다. 비견겁제는 육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사랑에 빠지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겁제의 행위가 어떻게 된다? 결국은 평관에 이른다. 그럼 평관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아하, 을사년에는 결국 평관을 향해 가는구나. 지금 계속 송송, 송사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결국은 이 평관을 이해해 보자는 의도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을목이 좌우로 막 펼치고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 결국은 평관의 문제에 봉착해요. 그러면서 을목을 어떻게 한다? 을목의 좌우 확산을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답답해지겠죠. 물론 을사를 잘 쓰면 경금이라는 단체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인정을 받겠잖아요. 그렇죠? 인정은 조직 단체에서 발탁되는 기회도 생길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을목은 경금에 들어가면 무지하게 답답하게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조금만 아까 얘기대로 뭐 경쟁 시기 질투가 들어가고 뒤통수가 들어가면 뭐 스트레스, 구설, 육체 손상, 직업 변동, 가장 심각한 건 소송, 이것이 발생하는데 왜 을사년에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결국은 돈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을경합은 물질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을사년에 막 자기 존재를 알리는데 그 볼 것도 없이 얘는 경금하고 합을 해서 물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물질 추구. 오로지 물질 추구입니다. 그 과정에 뭐가 발생해? 소송이 발생, 송사가 발생, 관제구설. 그러면 왜 그런다고? 돈 문제라는 거지. 또 돈 문제의 또 본질적인 거를 십신으로 설명하면 뭐냐면, 을목이 겁제잖아요. 그죠? 야, 내가 너보다 더 잘났음을 인정해?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와 B가 함께 동업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A가 51을 먹고 B한테 49를 주니까 왜 내가 49고 너는 51이야? 내가 60을 먹어야 돼?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런 서로 경쟁하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평관으로 이어지고 소송이 발생한다. 그러니 이런 문제를 가능한 조심하여 처리해라.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표들을 활용해서 을사년에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번에는 합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봅시다.